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약한데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 개수는 비슷하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별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 오후장인데요. 일단 전략 세워보는 시간, 주주의 세계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창봉 주식장 고수와 함께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종목들 확인해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전기요금이 개편되면서 어제부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일단 내년도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등이 12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건 이제 청과사들 보고서를 보면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10개 중에 한 9개 이상이 거의 바이, 조금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스트롱 바이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왔는데 지금 대부분 청과사 목표가를 봤더니 한 3만 5천에서 4만 원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원래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이번 주에 22,000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이거는 계속한다. 그렇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으로 한전이 보면 현 정부에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작년도 적자였고 1조 2천억, 재작년도 2천억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딱 3분기부터 좋아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12월 17일이죠. 바로 하루 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발표 임박이 이제 오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먼저 움직였었고 어제 이제 그 최종 요금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오늘도 이제 15% 이상 상승인데 한전 같은 기업이 하루에 10% 상승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러면 도대체 전기요금 개편안이 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좀 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전이 예전에 적자 이야기 나올 때 계속 유가가 비싸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 연료비를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제로 2050을 현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 변화 요금도 별도로 차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전 같은 경우는 보통 원가가 연료비가 한 3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연료비를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용하는 정가를 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연료비의 변동성에 따른 그 수익의 어떤 불확실성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보면 1인 2인 가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부터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공제라든지 그리고 계절적 요금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간다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투자 전략은 이건 보유하셔야 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얼마에 매수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시작된 랠리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에 대한 가격 저항은 잠깐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다가 일정 부분 10% 이내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한국전력은 매수해야 된다 봅니다. 매수하셔가지고 내년 한 봄 여름까지 생각하시면서 한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이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 강하게 높아지면서 지금은 급등에 따라서 VI까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3만 원 단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주셨고요.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치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단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이 종목들 이름 앞에 한국자가 붙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오르고 있고 지역난방공사 같이 한국이 붙은 종목들, 또 한전 KPS도 이 시각에 오름폭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전 KPS라든지 쪽은 이제 한국전력 계열사니까 같이 그냥 동반 상승한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죠. 한전 KPS는 어떻게 보면 원전 쪽인데 어쨌든 한국전력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 관련 계열 회사의 주가 급등이 동반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는 어쩌다 보니까 한국이 그렇군요. 거기다가 붙었군요. 이건 또 도시가스 아닙니까?
LNG고 그런데 이쪽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10월 달에 먼저 한번 탁 간 적이 있습니다. 24,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근데 그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수소 경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죠. 이건 한국가스목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LPG 쪽, SK가스라든지 이원 쪽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이제 신 모멘텀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한 부분 사실 한전도 씁쓸한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한다 하죠. 이것도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도 사실 적자였는데 이제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9년 만에 인상인가요? 그래서 원래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에서 도시가스의 어떤 부진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 여기에 수소라든지 이런 신사업 기대감 이런 게 나온 거고 보통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가스를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가정으로 직접 오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이렇게 1차, 2차 밴드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징 중에 가스공사 외에도 지역 난방공사의 상승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좀 의견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유틸리티 섹터들은 일단 고환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통상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인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뷰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기업들 주가 흐름은 연말 이전까지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연말로 가면서 조금씩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보였다면 오후장 들어서서는 종근당 관련해서 그룹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코로나19 관련한 모멘텀으로 봐야 될 종목들일까요? 예, 사실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보면 코스피에 있는 전통 제약수들이 먼저 가장 많이 탄력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주주의 세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모든 시장의 관심은 치료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뭐 SK케미칼 이런 데서 보셨듯이 위탁 생산 쪽은 또 주춤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가는데 왜 최근 접어들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잘 가느냐? 뭐 종근당 대웅제약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화이자가 백신을 시작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우려와 달리 초반에 상당히 조금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백신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고 제가 좀 CG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치료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이 있고 식물질이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허가가 난 제품을 코로나로 응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몇 개 그 약만 좀 보겠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가 나파모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웅제약이 카모스타트, 부강약품이 클레부딘, 신풍제약이 피로날라딘. 물론 약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약을 코로나 쪽으로 응용하는 그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쪽 섹터가 더 강합니다. 약물 재창출 쪽이. 그걸 좀 우리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셀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쪽이 이제 신물질 쪽인데 뭐 가장 아시겠지만은 CTP59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중화항체 치료제인데 이거는 지금 예정을 보니까 12월 28일 날 최종 결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기업이 녹십자죠. 녹십자는 또 혈장 분석 쪽이고 또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종목이 동아약품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기타 나머지 보면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IQ 같은 기업들은 아직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IQ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한다 만다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주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크고 오히려 조금 더 전통 제약사 중에서 치료제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의 논리에서는 강하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위탁 생산 쪽은 다소 주춤해진 반면에 치료제 쪽에 모멘텀을 들고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다. 종근당 관련해서도 이 관련한 모멘텀 때문에 오늘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이라든지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하나둘씩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또 JP모건 헬스케어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멘텀도 미리미리 움직임 보여줄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뭐 매년 1월에 나오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인데 이제 공식 초청된 기업은 한 10개가 안 돼요. 그 공식 초청이라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주최 측에서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와달라고 한 거, 초청장을 보낸 기업. 그건 누구냐 하면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케미칼, 제넥신, 유한양행, 몇 개 안 됩니다. 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리고 기타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은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나머지 그 외에도 뭐 유틸렉스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JP모건에 참석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뭐 막연하게 참석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간다 그리 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NK바이오, LNK바이오입니까? 이거 이 회사 척추 관련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보면 다 개별 재료 같아요.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요? 이런 거를 좀 분석하는 건 제 기준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포인트는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건데 치료제 중심 잡으시고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어떤 기업이 매력적이다라고 뽑으라 그러면 저는 조금 제 능력 바뀐 것 같고 그냥 단기 수급에 대한 빠른 순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기세가 몰렸다. 이거 중심 잡고 가시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황이 긍정적이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중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개별 모멘텀 외에도 치료제를 중점적으로 특히 종목들을 발굴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2차 전지 또 오늘 시장에서 강합니다.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찾기에 바쁜 시장이기도 한데요. 관련 종목들 내에서 일단 새내기 종목 명신산업은 파죽지세로 또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명신산업에 대한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마 테슬라 주가 600달러 돌파할 때 가장 웃는 기업이 바로 명신산업 같습니다. 이미 지금 글쎄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100%가 다시 오른 것 같은데 시장은 딱 그렇게 가는 거죠. 배터리 쪽보다는 사실은 부품 회사들이 더 잘 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실 건데 배터리 쪽은 결정적으로 여전히 배터리 데이 이후에 여러 가지 프랙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 자체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 시장의 모든 힘은 부품 회사, 배터리가 아닌 부품 회사 쪽으로 가는 거고 명신산업은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배터리 중요하고 타이어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로백이라든지 연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명신산업은 정말 차체, 경량화 차체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죠. 또 하나가 신규주다 보니까 악성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지금 단기 수급이 쏘아낸 상당히 공격적인 흐름이 가장 중심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명신 산업이 이제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잘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기업이 이제 우리산업, 이는 PT 시트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감속기라든지 미션을 제공하는 DIC,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구동모터 계양전기, 또 소재 아모그린텍,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오늘 상한가 친 종목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센트럴 모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 명신산업이 어제까지는 그런 거였죠. LNF가 쏘아 올린 힘 자체가 소재로 갔다면 오늘은 명신산업이 쏘아 올린 붓이 자동차 부품주로 갔다 보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질문할 겁니다. 그럼 계속 또 부품만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부품과 소재도 순환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스코어로서는 부품 쪽 조금 강하다 그렇게만 보시고 오늘 차익률에 노출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멘텀 있는 종목들 급등의 중심에 일단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또 편입 이후에는 모멘텀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일부 있는데요. 전략 간단하게 또 전략 주실까요? 테슬라는 사실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투자하면 테슬라는 투자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유수의 애널리스트나 IB들도 테슬라는 아직도 $100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를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테슬라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천배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월요일 날 기준으로 봐서 이제 S&P 편입되기 때문에 선반영에 따른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은 그 차익 매물 흐름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600달러에서 조금 변동성을 많이 줘봤자 100달러 전후로 본다면 아마 지금 현재 어차피 친환경차 관련 탄소 제로 관련해서 이쪽도 움직이기 때문에 또 2021년 우리나라 한국은 또 현대차가 이 GMP에서 첫 번째 아이오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은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매수의 기회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오늘장 종목픽으로는 혹시 2차 전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어떤 종목 할까요?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에서 잘 보시면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 중에서 하나기술, 뭐 이런 좀 V원텍, 코인테크, 대부분 마케팅 움직일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엠플러스입니다. 우리 구를 조금 읽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2차 전지에 이제 그 파워치형 전자의 공정이 좀 있는데요. 물론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도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전자 그 구조를 보면 믹싱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코팅 장비가 있고 조립 단계가 있습니다. 조립 단계. 노칭부터 릭 익스펙션까지 있는데 일단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왜 좋냐 하면 장비사 중에서 이 조립 공정의 전 공정을 텅핀으로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PNT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장비에는 PNT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좀 구분해 놨는데 뭐 필옵틱스도 있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국내 2차 전지는 LG하고 삼성,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에 주력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각형입니다. 테슬라는 원통형이고요. 근데 유럽과 중국은 다 어디 걸 쓰냐 하면은 파우치형을 씁니다. 자, 그러면 파우치형 조립 공정에서 노칭과 스태킹 그리고 이제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원라인으로 텅킨으로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바로 엠플러스입니다. 제가 다음에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뭐 우리가 많이 아는 PNT 같은 경우는 전공정 쪽에 있는 거고 오늘 좀 급등했던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또 원통형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기차의 중심이 물론 테슬라가 지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 이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용하는 배터리가 파우치형. 그럼 그 파우치형 조립 라인에서 전공정을 텅킨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이 엠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플러스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 또 이 회사가 조금 강점이 뭐냐 하면은 무상증자를 했어요. 저는 무상증자하는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무상증자를 했다는 말은 이미 물량을 시장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차피 1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보실 거라면 뭐 소재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엠플러스는 지난 무상증자 당시 2만 원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그 악성 물량은 다 소화됐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2만 원을 향한 목표가를 향해서 뭐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은 오늘이라든지 또 월요일 날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정보가 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엠플러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